잠시 자료 정리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보관 김현기입니다. 먼저 용인특례시 민선 8기 2주년 언론 브리핑에 참석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의 민선 8기 2주년 성과와 과제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시간대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이 회견문을 다 보고 고치고 해서 아마 배포를 해드렸는데, 이거 다 읽으려면 시간 한참 걸립니다. 그래서 PT 자료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 직접 만지고 고친 내용이니까 회견문을 제 이야기로 쓰셔도 좋겠습니다. 또 보도자료도 준비를 했습니다. 비가 안 와서 좀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 이렇게 많이 참석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년을 돌이켜보면 국회의원 때보다 정말 힘들다는 생각을 거의 매일 하고 있습니다. 선거구가 4개인 곳인데 단순히 국회의원의 4개 정도가 힘든 게 아니고, 제가 체감하는 것은 40배, 50배 정도 됩니다. 평생 안 맞던 링거도 3번 맞았고, 어떤 날은 단 1분도 못 쉬는 그런 날도 여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선출해 주신 시민들께 제가 해야 할 책무는 일과 성과로 보답해 드린다는 그런 마음으로 일을 하고 있고, 함께 일하고 계신 우리 여기 특례시의 모든 공직자들이 참으로 일을 잘해주셔서 매우 힘들지만 보람을 느끼면서 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년간 일을 하면서 제가 느낀 것은, 정치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행정에 있어서 정답이 있다면 뭐니 해도 민생과 진심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회견문에 민생과 진심이란 말이 있는데, 싱글 코트를 넣으라고 했더니 안 넣더라고요. 이종하실 때는 싱글 코트를 넣어주십니다. 누구나 민생을 이야기를 합니다. 국회에서 민생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국회에 있었지만 과연 얼마나 민생을 잘 국회가 챙길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시정을 운영하는 시장과 우리 시의 공직자들은 거의 온종일 민생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생 현장에서 많은 목소리를 우리가 접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하나둘씩 해결해 나가는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회피할 수 없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민생하는 게 아닙니다. 또 일하는 척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일과 성과로 민생을 챙기고, 행동으로 또 시민들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2년간 하면서 민생과 진심으로 계속 성과를 내고
시를 발전시키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인다면 시민들은 그 진심을 알아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의 모든 공직자들이 하는 그런 진심이 담긴 민생을 챙기는 일들이 시민의 가슴에 다 닿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시민들을 만나면서 그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시를 발전시키고 시민을 위한 일을 열심히 하면 당이 필요 없다. 나는 어떤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만 시장은 당신이다. 이런 말씀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진심으로 열심히 민생을 챙기고 시의 발전을 위한 일을 하는 걸 알아주시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그런 초심을 잘 유지하면서 일을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우리 용인특례시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또 애정을 보내주시고 좋은 평가를 해주시는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PT 세대를 보면서 지난 2년의 일들 좀 말씀드리고 또 앞으로 할 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년간 참으로 많은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시장으로서 잘했다 또는 큰일이다라고 생각하는 걸 딱히 하나만 꼽으라면 아무래도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용인 이동 남사 220만 평에 한다는 정부 결정, 삼성전자의 결정을 이끌어낸 것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2022년 7월 1일 취임을 했고 사실 9월부터 시작을 한 일입니다. 공식적으로는 10월 초에 시작을 해서 정말 6개월 만에 국가산단이라는 과거 같으면 지난 정부 같으면 상상하기 어려운 수도권 핵심 지역인 용인에 국가산단을 조성한다는 발표를 이끌어낸 것 그리고 용인 발전은 물론이고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가장 핵심 산업을 용인에서 앞으로 키워나가는 것 이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아시지만 220만 평에 삼성전자가 360조 원을 20년 동안 투자를 해서 반도체 생산 라인 탭이라고 부르죠. 6개를 건설을 하게 되고 150여 개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설계 기업들이 입주를 해서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설계계를 조성하게 됩니다. 이미 시작이 됐던 SK 하이닉스의 온산명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122조 원 투자 126만 평 생산 라인 4개 50여 개 소재 부품 장비 기업 이 대형 프로젝트와 함께 우리 용인의 미래를 밝게 개척할 것이고 대한민국의 반도체 산업을 초격차 유지하도록 하는 저희 앵커 지역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차질 없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삼성전자가 41년 전에 대한민국에서 제일 먼저 반도체를 시작했던 삼성전자 기흥 캠퍼스 37만 평에 또 20조 원의 투자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미래연구단지라는 이름이 붙여지게 되는데요. 차세대 반도체 기술을 연구하는 곳이 될 겁니다. 플랫폼 시티 83만 평에는 반도체 소재부품 장비 기업을 비롯해서 4차 산업 R&D 시설이 들어서게 되고 구성역을 중심으로 교통, 허브 지역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취임한 이후에 처음 만든 말이 L자형 반도체 벨트입니다. 이 L자형 반도체 벨트 플랫폼 시티를 제외하고 삼성전자 기흥 캠퍼스, 삼성전자 국가산단, SK 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이 세 곳에 502조 원의 투자가 이루어집니다. 경기 남부 메가클러스터,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을 위해서 622조 원이 투자된다는 이야기를 현 정부가 계속하고 있는데, 그 중에 502조 원이 용인에서 투자가 되고, 이 프로젝트들이 다 완성이 되면 우리 용인은 세계에서 단일 도시로는 최대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용인의 미래 구상을 해야 되고 도시 공간의 구조도 바꿔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작년 7월에는 경기도 7개 시가 경쟁을 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반도체 국가 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과 관련해서 우리 용인, 평택, 화성, 고산, 남양, 고양, 하나 어딘가요? 한국에 들어있는데 7개 도시가 7개 도시가 특화단지 지정받기 위해서 치열한 경쟁을 했습니다. 결과는 용인과 평택이었습니다. 용인의 세 곳, 기흥 캠퍼스 국가산단 용인 반도체 플러스 389만 평 되죠. 이곳과 평택의 삼성전자 고덕산단 한 곳, 이렇게 특화단지가 됐습니다. 특화단지 지정 받음으로 인해서 정부 지원을 훨씬 수월하게 받게 됐습니다. 도로 용수 전력 등 기반 시설 지원을 받게 되고, 입주기업 세제 혜택 지원, 인재 양성 지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현 정부의 파격적인 정책인데, 인허가 타임아웃제가 시행이 됩니다. 인허가 하는 과정에서 60일 안에 인허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60일 이후에 자동 인허가로 간주하는 이런 제도가 이 특화단지에는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반도체 속도전에 기민하게 대응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 일도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특화단지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속도전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작년 11월 15일에는 국토교통부가, 저도 현장에 갔지만, 이동욱 69만 평의 반도체 특화 신도시를 구성한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1만 6천 가구 3만 8천 명이 사는 반도체 특화 신도시를 구성을 합니다. 2034년 완성 계획이었는데 2, 3년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교통을 먼저 뚫고 입주를 하는 송교통 후 입주 계획이 발표가 됐고, 수변구역을 최대한 살려서 스포츠 레저 시설을 넣는 등 직장과 주거와 오락, 여가가 함께하는 직주락 하이테크 신도시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산단과 이동업 신도시를 관통하는 국도 45호선은 현재 4차로로 출퇴근 시간대에 막히는 곳이죠. 이곳이 8차로로 확장되는 계획까지 확정이 됐는데, 이후에 제가 에비타닥성 조카 면제를 정말 줄기차게 주장을 했습니다. 3월 25일 대통령이 용인 특례시청에서 민생 토론회를 주재했을 때, 그때도 45.3 메타 면제를 이야기를 했고, 이후에도 대통령실 박춘석 경제수석, 박상훈 장관 주재부 등에 예타 면제를 계속 요구를 했고, 결국은 반철이 됐습니다. 예타 면제가 결정됨으로 인해서 1조 1천억 원이 투입되는 이 국도 45호선 확장 사업, 대충교차로에서 안성 장서 교차로까지 12km, 12.7km인데, 이 도로가 8차로로 확장되는 이 일이 최소 3년 이상 앞당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2026년에 착공을 해서 삼성전자 첫 번째 생산한 라인이 돌아가는 2030년 하반기쯤에는 이 도로 확장을 마무리한다는 이런 계획을 계속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수망을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45년 동안 우리 용인을 괴롭혔던 평택의 송탄 상수원 문제로 보호구역 문제로 시민들이 재산권 침해도 겪었고 평택시청 가서 시위도 했던 이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해제 결정이 이루어진 것이죠. 지난 4월에 저와 정정선 평택시장님 그리고 국토교통부 장관, 환경부 장관 등이 사인을 했습니다. 지금 해제를 위한 절차에 들어가 있습니다. 내년 1, 2월쯤이면 국가산단에 대한 국토교통의 산단 승인 계획이 떨어지면 상수원보호구역은 해제를 하게 됩니다. 1950만 평입니다. 용인 땅의 11%, 정확히는 10.9%였다. 오산시 전체 면적의 1.5배, 수원의 절반 이상, 한 53%입니다. 동탄 1, 2 신도시 합친 거의 거의 2배인 엄청난 규모의 땅이 규제에서 풀려나게 돼서 우리가 향후 광역시를 바라보면서 도시계획을 해야 되는데 우리 미래 발전에 중요한 터전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도 이곳을 어떻게 앞으로 자연도 보존하면서 잘 개발을 해서 좋은 기업들이 입주를 하고 또 주거공간, 문화예술, 생활체육 공간을 확충해야 할지 앞으로 깊은 연구와 검토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일단 시민들께서 굉장히 환영을 하고 계시고 이 문제는 내년 1, 2월에 해제돼서 잘 앞으로 그 공간을 어떻게 채울지에 대한 연구를 시민들과 함께 전문가들과 함께 해 나가겠습니다. 3월 25일 대통령 주재 민생 토론회에서 우리 용인의 그 수건 사업 중에 하나인 특히 처있는 거죠. 경강선 연장을 적극 지원한다는 그런 의지의 표명이 있었습니다. 국가산단 유치와 이동 신도시 조성 이런 계획들이 지난해 세워졌기 때문에 경기 광주시와 공동으로 용역을 준 결과 비용대 편입값이 0.92가 나왔습니다.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에 내년에 제 5차 철도망 계획 수립할 때 반영해달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철도망 계획 수립 시기는 제가 취임 직후부터 취임 첫 번째 기자회견을 아마 취임한 지 열흘쯤 뒤에 한 것 같은데 그때부터 제가 5차 철도망 계획 앞당겨야 한다는 주장을 했고 2022년 10월에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도 주장을 했고 그 이후에도 주장을 해서 결국은 내년에 제5차 철도망 계획이 수립되게 됩니다. 1년 앞당겨졌습니다. 이 철도망 계획 수립 때 경강선 연장하고 또 말씀드리겠지만 수지구의 시민들이 절실하게 바라는 경기남부 광역철도 신설 사업 꼭 반영을 시킬 계획입니다. 경강선 연장은 일반 철도 신규 사업으로 우리가 진행을 계속 해 나갈 텐데요. 대통령의 지원 표명, 의사 표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 안심할 때는 아니고 적극적으로 내년 5차 철도망 계획에 태우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반도체 고속도로 건설, 화성 양반에서부터 우리 용인 남사 이동, 안성 일주까지 이어지는 그 민자고속도로는 제 공약이었습니다. 그 공약도 대통령이 거론하면서 지원 의사를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하고 시작점 종점 만들어서 진행을 해왔고 국토교통부가 KDI에 적격성 조사 의뢰한 상황이고 올해 하반기에 결과가 나올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잘 될 걸로 기대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